2026년 7주차 시가총액률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시가총액률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 혹은 우측 상단의 링크를 통해 첨부해드리는 영상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가총액률이란 쉽게 말해서 외국인 및 기관의 수급이 해당 종목에 얼마나 무게감 있게 들어왔는지를 보는 기준입니다. 오늘은 시가총액률 분석하기에 앞서서 지난 한 주 동안의 시장 수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및 기관은 주간 단위 코스피 시장에서만 대략 9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의 순매수 규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기전자 업종에서만 5조 6천억 이상을 순매수하였고, 전기전자 업종 중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 두 종목의 수급이 심하게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전기전자 업종 다음으로 수급 흐름이 좋았던 업종은 외국인과 기관 합계 대략 1조 원에 달하는 순매수가 유입된 화학업종입니다. 화학업종 중에서는 한화솔루션과 아모레퍼시픽, APR과 LG화학,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등의 오랜만에 강한 수급이 유입된 그동안의 소외업종, 바로 화학업종에 집중할 시기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가총액률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분석 대상은 시가총액 상위 250종목이며 분석 기간은 2026년 2월 9일부터 2026년 2월 13일까지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시가총액 순서로 종목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시가총액 상위에는 어떤 업종의 종목들이 분포되어 있는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종목과 어떤 업종을 순매수하였는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 단독으로 가장 많은 순매수를 기록한 종목들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전자 우선주와 SK하이닉스 등의 전기전자 업종과 한화솔루션 및 APR, 아모레퍼시픽 등의 화학업종에 외국인은 큰 관심을 기울인 한 주였습니다. 이번에는 기관 단독으로 가장 많은 순매수를 기록한 종목들의 순서입니다. 기관은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전기전자 업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화학업종 대신 금융업종에 집중함으로써 외국인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준 한 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인과 기관 합계 수급이 가장 많이 유입된 종목의 순서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 두 종목에서만 대략 5조 원 가까운 순매수가 유입되며 코스피의 8.21% 급등세를 이끌었습니다. 시가총액률의 목적은 수급이 좋은 종목들을 대상으로 관심 종목을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한 주 외국인 및 기관의 합계 수급이 250억 미만으로 유입된 종목들은 전부 제외시키겠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을 해당 종목의 시가총액으로 나눈 시가총액률이 높은 종목 순서로 종목들을 재배치시켜 보았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분석 기간이 5거래일이라면 시총률이 0.7% 이상인 종목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한화솔루션과 GS건설을 비롯한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20종목이 바로 그런 종목들입니다. 또한 지나치게 큰 시가총액으로 인하여 시총률이 0.7%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근 5거래일 동안 외국인과 기관 합계 수급이 500억 이상 유입된 종목이라면 역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종목들이 바로 그런 종목들입니다. 또한 수급 여건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한 주 동안 너무 급등해버린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는 것을 저는 최대한 피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전체 코스피의 등락률 등을 고려하여 분석 기간 동안 20% 넘게 급등한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서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보라색과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두 개의 집단은 지난 한 주 동안 수급 여건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 양호했던 종목들입니다. 양호한 수급 여건이 뒷받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이 있다면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관심 종목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셀트리온을 비롯한 노란색으로 표시된 8종목은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절대적인 수급, 그리고 그 수급을 시가총액으로 나눈 시가총액률, 거기에 더해 지나치게 상승하지 않은 등락률까지 저의 모든 조건들을 고려하여 1차적인 관심 종목으로 선정한 8종목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최근 10거래일 동안의 자료에서도 종목들을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10거래일 동안 외국인과 기관 합계 300억 미만으로 수급이 유입된 종목들은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기간이 10거래일로 늘어났기에 시총률은 1% 이상인 종목들의 오렌지색으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지나치게 큰 시가총액으로 인해 시총률은 비록 1%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근 10거래일 동안 외국인과 기관 합계 수급이 500억 이상 유입된 종목들은 보라색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거래일 기준으로 30% 이상 급등한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서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에 비해 수급 여건이 좋은 종목들은 보라색과 오렌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기아 등 노란색으로 표시된 4종목은 최근 10거래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 그리고 시가총액률, 거기에 지나치게 급등하지 않은 등락률까지 3가지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종목들입니다. 이번에는 최근 20거래일 동안의 자료를 기반으로 같은 방식으로 관심 종목을 속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0거래일 동안 외국인과 기관 합계 수급이 700억 미만으로 유입된 종목들은 전부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률이 3% 이상 유입된 종목들의 오렌지색으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지나치게 큰 시가총액으로 인해 시총률이 3%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같은 기간 동안 외국인과 기관 합계 수급이 1,500억 이상 유입된 종목들은 보라색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 20거래일 기준으로 40% 이상 급등한 종목들은 관심에서 제외시키겠습니다. 보라색과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2개의 집단은 최근 20거래일 동안 다른 종목들에 비해 수급 여건이 양호한 종목들의 집단입니다. 최근 20거래일 동안 수급이 좋은 종목은 대체로 등락률 역시 급등해 있기 마련인데 수급 여건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 중에서 최근까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안정적인 시가총액이 뒷받침되는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셀트리온이 있습니다. 이렇게 5거래일과 10거래일 그리고 20거래일 동안의 자료에서 수급 여건이 좋은 종목들을 한 곳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2차적인 관심 종목을 출연해서 중장기적 수급과 주가 그래프의 비교, 기간별 데이터 등을 모두 확인한 결과 저의 개인적 기준으로 다음 주에 제가 관심을 가질 종목은 대한항공과 셀트리온 등 붉은색으로 표시한 6종목입니다. 시가총액률이 높다고 해서 주가가 반드시 오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반드시 중장기적 관점에서 차트와 체결강도, 거래대금, 그리고 수급 흐름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그대로 쓰셔도 좋고 본인만의 기준으로 조정해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보고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데이터를 정리해서 매주 제공해 드릴 테니 여러분도 본인만의 기준을 하나씩 만들어서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